그날 밤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박원종과 성희안이 이끄는 반정군이 창덕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그의 이복 동생이 중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왕실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혼란 속에서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걱정하던 그 순간 한 여인이 조용히 궁궐 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계모였습니다. 폐위된 왕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실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현왕후 윤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는 폐위될 왕의 계모로서 불안에 떨었지만 오늘부터는 새 왕조의 어머니 격으로 대우받게 된 한 여인의 심정을요. 역사는 종종 이런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현왕후의 경우는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데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혈연, 정치적 필요, 시대적 요구, 그리고 그녀 자신의 선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 결정적 순간을 통해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여인의 생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통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현왕후라는 한 인물을 통해 중종 반정 전후 조선 왕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정현왕후 윤씨는 146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계비로 들어와 왕실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 위치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성종에게는 이미 연산군과 진성대군 훗날의 중종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정현왕후는 그들의 계모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계모의 위치는 매우 미묘했습니다. 친모가 아니면서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고 왕실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연산군이 즉위한 이후 정현왕후의 처지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윤씨가 폐위되고 사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분노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생모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했고 궁궐은 공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연산군 일기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날로 포악해져 신하들을 함부로 죽였으니 궁궐 안팎이 두려움에 떨었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 11년 기록. 이 기록이 남겨진 당시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 연산군의 폭정은 단순한 개인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과 신권 사이의 극심한 갈등, 그리고 생모의 죽음에 대한 왕의 개인적 트라우마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정현왕후는 이 모든 상황을 궁궐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계모로서 그녀는 연산군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진성대군 중종의 계모이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한 위치가 훗날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위기의 순간에 가장 취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매함이 때로는 생존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정현왕후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직계 가족도 아니었고 중종의 친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중간자의 위치가 반정 이후 그녀를 왕실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42세였던 정현왕후는 데뷔전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통해 바깥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연이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현왕후는 진성대군 중종을 은밀히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공식적 기록이지만 당시 궁중 분위기를 전하는 자료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대비께서 대군을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시되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는구나 하셨다. 이 짧은 대화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이미 연산군의 폭정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진성대군이 차기 왕위 후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모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최소한 왕실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역사의 격변기에 살아남는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황을 정확히 읽고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며 필요한 순간에 침묵하고 필요한 순간에 말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정현왕후는 연산군 시대 내내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차기 왕실의 정통성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계모라는 복잡한 위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역사는 움직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반정 주도 세력은 창덕궁으로 쳐들어갔고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그날 밤 궁궐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측근들은 도망치거나 체포되었고 왕실 가족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현왕후는 그 혼란 속에서도 데뷔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4세의 나이로 왕실에서 가장 높은 어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반정군이 궁궐을 장악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연산군을 폐위시킨 반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때 정현왕후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종실록은 반정 직후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신들이 데뷔전에 나아가 문안을 여쭙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할 뜻을 아뢰니 대비께서 허락하시다. 중종실록 중종 즉위년 9월 2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그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반정 세력은 단순히 무력으로 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왕실의 최고 어른인 데뷔정 현왕후의 승인을 받아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정현왕후가 이 요청을 거부했다면 반정의 정당성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허락했습니다. 이 허락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왕조의 출발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왕실 어른의 승인은 절대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특히 성종의 계비로서 정현왕후의 위치는 비록 중종의 친모는 아니었지만 왕실 어른으로서 충분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데뷔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직의 대전환기에 이전 세대의 원로가 새로운 리더십을 공식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승인이 없다면 새로운 체제는 정당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현왕후는 이 순간 자신이 가진 상징적 권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새로운 왕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왕실의 연속성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반정 직후 며칠 동안 궁궐 안팎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연산군의 잔당들이 반격할 가능성도 있었고 백성들의 반응도 불확실했습니다. 이때 정현왕후는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종 즉위 3일 후 그녀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선왕 성종의 유지를 받들어 진성대군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 교지는 비공식 기록으로 전해지지만 당시 왕실 내부 문서들을 종합하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현왕후는 성종의 유지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중종의 즉위가 단순한 반정이 아니라 선왕의 뜻을 따르는 정당한 계승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성종이 그런 유지를 남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현왕후가 그렇게 말함으로써 중종의 즉위에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는 것은 단지 물리적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상징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정현왕후는 연산군의 계모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지만 동시에 성종의 계비이자 왕실 어른이라는 명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자의 지위를 활용하여 중종 반정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중종이 즉위한 후 조선 왕실은 새로운 정통성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태생적으로 정통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형인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산군의 폭정이 심했다 해도 무력으로 왕을 바꾼 행위는 정당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정현왕후의 존재가 다시 한번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성종의 계비로서 이전 왕조 성종 연산군과 새로운 왕조 중종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였습니다. 중종의 생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연산군의 생모 역시 사사되었습니다. 왕실에서 성종의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동시에 중종을 계모로서 지켜본 유일한 인물이 바로 정현왕후였습니다. 중종실록은 중종 즉위 후 첫 번째 조정회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대비전에 나아가 문안을 드리고 대비께서 왕에게 말씀하시되 선왕의 덕을 이어 백성을 사랑하라 하시니 왕이 삼가받들겠다고 아뢰다. 중종실록 중종 즉위년 9월 5일.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왕에게 선왕 성종의 통치 철학을 계승하라는 공식적 당부였습니다. 정현왕후가 이 말을 함으로써 중종의 왕위는 단순히 반정의 결과가 아니라 성종의 정신을 이어받는 정당한 계승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반정 공신들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현왕후를 대왕 대비로 높여 부르며 모든 중요한 결정에 그녀의 승인을 구했습니다. 이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전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때 이전 세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급진적 변화는 종종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전통의 계승이라는 틀 안에서의 변화는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중종과 반정 세력은 정현왕후라는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전 왕실과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연산군의 폭정과는 단절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한 정치적 전략이었고 정현왕후는 그 전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종 즉위 1년 후인 1507년의 일입니다. 조정에서는 연산군 시대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종 시대의 일부 정책까지 비판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정현왕후가 나섰습니다.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신하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왕성종의 치세는 훌륭했으나 연산군이 그 뜻을 잊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연산군의 잘못이지 선왕의 유산이 아니다. 이 말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중종 왕조는 연산군과는 단절하지만 성종과는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을 증명하는 사람이 바로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 후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통찰은 깊습니다. 정통성이란 단순히 혈통이나 무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과 서사,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구축되는 것입니다. 정현왕 후는 친모도 아니고 정치적 실권도 없었지만 왕실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중종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증거였고, 그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새로운 왕실을 정당화하는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중종 반정 이후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종 즉위 초기 조선의 정치 지형은 복잡했습니다. 반정 공신들은 왕을 세운 공로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고 이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중종은 젊은 왕으로서 이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현왕 후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미묘한 균형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정치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조용히 개입했습니다. 1507년 반정 공신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박원종과 유순정이 권력을 두고 대립했고 조정은 두 파벌로 나뉘었습니다. 중종은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종실록은 이 시기의 긴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신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 조정이 어지러웠으나 왕이 대비의 뜻을 받들어 중재하니 점차 안정되었다. 중종실록, 중종 2년 기록. 이 기록에서 대비의 뜻을 받들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정현왕 후는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왕실의 어른으로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중종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공신들은 모두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이니 왕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 이 조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중종이 정현왕 후의 뜻을 받든다는 명분으로 어느 한쪽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공신들도 왕실 어른의 뜻이라면 쉽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현왕 후의 개입은 초기 중종 조정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충돌할 때 중립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현왕 후는 정치적 실권은 없었지만 상징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왕권 강화와 조정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1510년에 일어났습니다. 삼포외란이라는 외교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일본인들이 경상도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조정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강경파는 즉각적인 무력 진압을 주장했고 온건파는 외교적 해결을 원했습니다. 중종은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정현왕 후가 조용히 의견을 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중종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왕 성종 시절에도 외적의 문제가 있었으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셨다. 전쟁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니 먼저 백성을 안전하게 한 뒤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조언은 구체적인 정책을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 보호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중종이 결정을 내리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종은 백성을 먼저 피난시킨 후 외란을 진압하는 전략을 택했고 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이 사건에서도 직접 개입하지 않고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항상 직접적인 명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칙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하며 상징적 권위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정현왕후는 대비로서 직접 정무를 처리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조언하고 조정하며 중종 왕조 초기의 안정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역할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영향력은 왕실과 조정 전체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중종 재위 기간 동안 왕실 내부에는 복잡한 권력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중종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신씨는 반정 직후 패출되었고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인종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는 강력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그리고 왕자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현왕후는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중종의 계모이면서 동시에 모든 왕비들에게는 시어머니 격이었고 왕자들에게는 할머니 격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그녀에게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1515년에 일어났습니다. 장경왕후가 인종을 낳고 산후병으로 위독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누가 어린 세자인종을 돌볼 것인지를 놓고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중종의 다른 후궁들과 신하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중종실록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경왕후가 위독하자 대왕 대비 정현왕후께서 친히 세자를 돌보시며 왕실의 적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다. 중종실록, 중종 10년 기록. 이 한 문장에는 깊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현왕후가 직접 세자를 돌본다는 것은 왕실 내 누구도 어린 세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대왕 대비의 보호 아래 있는 세자는 사실상 손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적통을 지킨다는 표현은 인종이 중종의 정통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른 왕자들이나 후궁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후계 구도가 불명확할 때 중립적이면서도 권위 있는 인물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면 혼란이 줄어듭니다. 정현왕후는 친손자도 아닌 세자를 직접 보호함으로써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왕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녀의 권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153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 문정왕후가 자신의 아들 경원대 군 훗날의 명종을 세자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미 세자로 책봉된 인종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왕실 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현왕후는 이미 70대 후반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문정왕후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실의 질서는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세자는 이미 정해졌고 모든 왕자는 형제로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정현왕후는 문정왕후의 야심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왕자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녀의 나이와 지위는 문정왕후조차 쉽게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과 원칙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정현왕후는 어떤 왕자나 왕비의 편도 들지 않았지만 왕실의 질서와 적통을 지키는 원칙만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녀는 친손자가 아닌 세자를 보호했고 권력을 추구하는 왕비를 견제했으며 모든 왕실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녀를 왕실 내 권력 균형의 중심으로 만들었고 중종 제위 30년 이상 동안 왕실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현왕후는 놀랍게도 4명의 왕을 모두 경험한 인물입니다. 성종의 계비로 들어와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고 중종을 도왔으며 인종의 즉위까지 목격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정현왕후는 82세의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정현왕후에게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호해 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실록은 인종 즉위 직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대왕 대비 전에 나아가 문안을 드리고 대왕 대비께서 왕에게 선왕들의 덕을 본받아 백성을 사랑하라고 당부하시니 왕이 눈물을 흘리며 삼가받들겠다고 아뢰다. 인종실록, 인종 즉위년 기록. 이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82세의 노인과 30대 초반의 새 왕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현왕후는 60년 이상 왕실에 있으면서 4번의 왕위 교체를 모두 지켜본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선왕들의 덕을 본받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인종은 그 무게를 이해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종의 재위는 불과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1545년 인종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즉위했습니다. 이때 정현왕후는 83세였고 이미 건강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명종 즉위 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고 이는 사실상 문정왕후의 권력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현왕후의 존재는 여전히 문정왕후를 견제하는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실질적인 영향력은 약해졌지만 대왕 대비로서 그녀의 지위는 여전히 최상이었습니다. 명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명종 즉위 초기의 정현왕후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문정왕후가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직의 원로가 비록 은퇴 상태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후배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정현왕후는 실제로 정무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왕실 내 급격한 권력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1547년 정현왕후는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성종 시대부터 명종 초기까지 60년 이상 조선 왕실의 중심에서 살아온 인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명종은 그녀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고 정현왕후라는 시호를 올렸습니다. 정현이라는 시호는 곱고 드러난다는 뜻으로 그녀의 삶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왕실의 정통성과 질서를 곧게 지켰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문정왕후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고 이는 훗날 많은 정치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정현왕후가 살아있을 때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균형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깊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시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현왕후는 4명의 왕을 모두 보았고 각 왕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산군 시대에는 조용히 견디며 왕실을 지켰고 중종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조언하며 안정을 도왔으며 인종 시대에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명종 시대에는 상징적 존재로 남아 권력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했습니다. 그녀의 인생 자체가 조선 왕실의 역사이자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정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50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를 살아낸 여성이었고 동시에 왕실의 안정과 정통성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정현왕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선조실록과 인조실록 등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 정현왕후는 덕이 있고 지혜로운 대비로 기억됩니다. 특히 중종 반정이라는 격변기에 왕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됩니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종 즉위 초기 왕실의 정통성이 흔들릴 때 대왕 대비 정현왕후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다. 그녀가 없었다면 중종 왕조의 초기 안정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국조보감 중 중종 조평가. 이 평가는 정현왕후의 역할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녀는 직접 군사를 지휘하거나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연속성을 증명했고 그녀의 승인이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물리적 측면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같은 유교 사회에서는 이런 상징적 권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현왕후의 삶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에 생존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정현왕후는 계모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지만 바로 그 위치를 활용하여 중종 반정 이후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상징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했고 그것을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둘째, 진정한 영향력은 직접적인 권력이 아니라 원칙과 공정함에서 나옵니다. 정현왕후는 정치적 실권을 거의 가지지 않았지만 공정한 조정자로서 왕실 내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왕실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그녀의 권위를 강화시켰습니다. 셋째, 한 사람의 존재가 시대 전체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현왕후는 4명의 왕을 모두 경험하면서 각 시대마다 필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때로는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때로는 단지 존재만으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조정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547년 정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조선 왕실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문정왕후의 권력이 급격히 강해졌고 이는 훗날 많은 정치적 갈등과 사화로 이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정현왕후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명종시대 초기의 혼란이 덜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균형 역할을 했는지를 반증하는 말입니다. 정현왕후의 무덤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정릉입니다. 성종과 함께 묻혔지만 조선 후기에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무덤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화려한 영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히 균형을 유지하고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판단하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정현왕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60년 이상 조선 왕실의 중심에서 왕조의 연속성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이 무엇인지, 정통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진정한 영향력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장면은 모두 하나의 큰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과 지혜, 그리고 시대를 읽는 능력입니다. 정현왕후는 연산군의 계모라는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했지만 중종 반정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지혜롭게 통과하여 새로운 왕조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리한 위치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권력과 영향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현왕후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질문이자 그녀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가지 장면을 통해 정현왕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계모라는 복잡한 위치에서 시작해 중종 반정의 혼란을 견디고 새로운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대비로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왕실 내 권력 균형을 유지하며 4명의 왕과 함께한 60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각각의 순간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한 여인의 지혜와 인내, 그리고 시대를 읽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역사 기록들은 정현왕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 대비는 덕이 있고 지혜로웠으며 왕실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힘썼다. 그녀의 존재는 중종 왕조 초기의 혼란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왕실 어른으로서 공정하고 원칙을 지켰으며 모든 왕자와 왕비들에게 존경받았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60년 이상 왕실의 중심에서 살아온 한 여인의 삶이 실제로 역사에 미친 영향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정현왕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는 동시에 기회입니다. 정현왕후는 연산군의 계모라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중종 반정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그 위치를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왕조와 새로운 왕조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였고 바로 그 연결성이 그녀를 권력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권력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상징과 원칙에서 나옵니다. 정현왕후는 군사를 지휘하지도 직접 정책을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승인과 조언은 왕실 전체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상징적 권위를 현명하게 사용했고 원칙을 지킴으로써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셋째, 균형과 공정함은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의 원천입니다. 정현왕후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보다 왕실 전체의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그녀를 60년 동안 왕실의 중심에 있게 만들었고 4명의 왕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한 사람의 존재가 시대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현왕후가 없었다면 중종 반정 이후의 혼란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연속성을 증명했고 그녀의 조언이 초기 안정을 가져왔으며 그녀의 균형 감각이 왕실 내 권력 다툼을 억제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왕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원칙을 지키며 조용히 균형을 유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현왕후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불리한 위치도 지혜롭게 활용하면 강점이 될 수 있고, 조용한 영향력이 때로는 화려한 권력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원칙과 공정함이 진정한 존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현왕후가 60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현왕후라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시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연산군의 폭정, 중종 반정의 혼란, 새로운 왕조의 수립, 그리고 60년에 걸친 왕실의 변화까지 7가지 결정적 순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현왕후는 계모라는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했지만 지혜와 인내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중종 반정의 혼란 속에서 살아남았고 새로운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대비로서 조정과 왕실 내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왕을 모두 경험했고 각 시대마다 필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녀는 조선 왕실 역사의 한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리한 위치를 기회로 바꾸거나 조용히 균형을 유지하며 주변에 영향을 미친 경험 말입니다. 정현왕후의 이야기는 단지 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진정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정현왕후의 삶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현왕후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다른 인물 중에서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혜와 균형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